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진정세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콜센터에서 대규모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지금 된다고 하고요. 이게 2, 3차 감염, 지역사회 전파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얘기 좀 여쭤볼게요.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홍 교수님, 근데 밤사이에 좀 무서운 얘기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인구의 한 60%가 감염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번에 이 코로나 19가 만일에 이런 이제 발병 양상이 인플루엔자나 감기와 같이 전파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나요? 가능하면 이제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WHO가 팬데믹 대규모 유행 상황이라고 선포를 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체크된 사람이 100명이에요. 아직 검진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게 더 늘어나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검사가 다 완료되질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되면은 확진자는 당연히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상당 기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 접촉자들 지역사회 감염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이제 상황이죠. 만일에 이게 또 서울 또 수도권이어서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그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정말 주요 기능이 이제 마비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단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위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심각 단계로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새로운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 방역 당국 행정 기능이 좀 더 강화돼서 사실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면 추적을 정말 철저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게 이런 경우는 정말 시민의 정말 참여입니다. 시민의 참여는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또 아주 중요하게 손위생, 또 하나는 자신이 이제 증상이 혹시라도 관련된 증상, 예를 들면 기침이라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또 열이 난다든지 하면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개인 차원에서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또 학원, 또 종교 시설 이런 데 많이 모이는 거는 정말 지금 시기는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추적을 가능한 범위에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그 확진자분들이. 그러면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고 그 혼잡한 신도림역, 버스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을 대중교통에 동승했던 분들까지 다 추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거는 정말 시민 전체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는 거여서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무공간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어쨌든 다녔던 곳 또는 가족 이런 수준에서 적어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양이 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으로 해도 양이 많다. 지금 한 가지 걱정이요. 아마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시면서 이 방송 듣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지하철과 버스 이런 데가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을까?
이게 참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지하철이나 버스, 네. 대중교통 수단에 네. 예를 들어 지하철 안과 지하철 밖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네. 지하철 밖은 그래도 넓은 공간에 그래도 공기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죠. 네. 근데 지하철 안 또 버스 안은 밀폐된 공간이라고 봐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고 네. 또 지하철 공간이나 버스 안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지금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보면 네.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 있고 대화를 하는 서로가 접촉을 하는 그런 게 발생을 한 건데 네. 그렇게 본다면 그거보다는 위험성이 좀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하여튼 철저하게 지금 사례 발생을 관찰해야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이런 걸 타는 게 조금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시민들은. 그렇죠. 그 지하철, 버스 탈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습니까? 우선은 마스크를 네. 착용을 해야지 된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손위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서도 뭘 가능하면 물론 손잡이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돼서 잡기는 해야 되지만 그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네. 눈을 비빈다든지 얼굴을 만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내려서 다시 사무공간이나 집이나 왔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얼굴도 씻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타시면서 뭔가를 만졌던 손으로 자기 얼굴이나 이런 걸 만지지 마시고 그리고 내리면은 손 소독을 하는 것도 좀 방법이겠네요, 그죠?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도 얼굴 만지지 마시고 사무실에 도착하시면은 손 소독도 하고 손도 좀 씻으시고 이런 방법밖에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번에 콜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네. 제 생각이 좀 의아한 게 콜센터는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화로. 네.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되는 건 어떤 경로일까,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콜센터 같은 상황을? 근데 콜센터의 그 업무 공간을 이제 실제로 한번 가보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일정한 사무 공간에 정말 사람들 사이에 다 붙어 있는 그런 좌석 배치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그 비말들이 공기 중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고 앞에 사람이나 옆에 사람이나 되게 1m 그 근방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그 비말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면 충분히 전파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콜센터는 정말 위험한 공간이다. 현재 그 근무 여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콜센터가 사실은 이제 그걸 생업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영업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콜센터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거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전국에 수백 개의 콜센터가 있는데. 그렇죠.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그 간격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환기를 충분히 하는 거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고 물론 개인 위생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지 되고요.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위생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작업 환경에 있어서 그 환기와 그다음에 거리, 이격을 좀 넓히는 그거는 좀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그렇게 조정되기 어려운 사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지금은 그 업무를 좀 가능하면 긴급하지 않으면 중단을 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업무를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다.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잘 안 들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를 안 쓰는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쓰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그죠? 지금 콜센터에서 전화 오면 되게 처음에 양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언어라든지 뭐 이런. 맞아. 예. 거기에 마스크 얘기를 좀 추가해서 이번에는 네. 양해를 구하고 이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비말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교대 근무를 하는 콜센터가 많기 때문에 비품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우스라든가 헤드셋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들과 공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충분히 있고요. 네. 그 사업장 안이 사실 굉장히 밀집된 공간이고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많고 또 식사도 다 같이 하고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그 업무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 외에도 지금은 철저한 소독, 그다음에 또 각자의 그 개인 위생 이런 준칙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번에 그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직원들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5명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물론 음성 판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그 콜센터 확산과 신천지 교화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연관관계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뭐 단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음성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라는 게 처음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을 때는 양성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음성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조사 시점의 영향도 좀 있는 거여서 뭐 하여튼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요. 확진자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100명인데 대구처럼 병상이나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울은 그런 면에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요. 자원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서울은 잠재적으로 확산이 되면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어쨌든 여기서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니만큼 이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님이었습니다.